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브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 1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서울을 바라보는데 걸린 시간 말이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군백기를 깨고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컴백의 방식이 참으로 묘합니다. 티켓값이 0원입니다. 전석 무료 공연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던진 것이죠. 상식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행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이틀 동안 통째로 막아세운 무대 설치비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음향과 조명, 그리고 수천 명의 안전 인력까지 투입된 이 거대한 자본의 집약체가 단 한 푼의 입장료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냉혹한 자본의 세계에서 하이브가 단순히 팬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고도의 경제적 도박이자 승부수입니다. 이번 공연은 수익을 내는 이벤트가 아니라 전 세계 팬덤의 뇌리에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거대한 광고판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동시 생중계되는 이 장면은 광고비로 환산조차 불가능한 가치를 지닙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선 7명의 멤버가 서 있는 그 그림 한 장이 전 세계 언론을 도배하고 26만 명의 인파가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 그 자체가 거대한 뉴스가 되어 재생산되는 구조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공연을 공짜로 풀고 그 열기로 전 세계 팬덤을 단숨에 가열시키는 전략이죠. 이 뜨거운 열기는 곧바로 앨범 판매와 유료 월드 투어, 그리고 굿즈 매출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무료 공연이 결국 조 단위 유료 수익의 방아쇠를 당기는 셈입니다. 마케팅 비용 대비 효율로 따지면 이보다 더 완벽한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 추산한 이번 컴백의 총 매출액이 자그마치 2조 9천억 원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가 이 정도이니 실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2조 9천억 원이라는 돈의 흐름 속에서 정작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7명의 멤버들은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게 될까요? 하이브라는 거대 공룡이 먼저 가져가고 각종 제작 원가가 빠지고 국가가 떼가는 세금까지 계산하고 나면 우리 손에 남는 진짜 숫자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매출액 뒤에 숨겨진 잔혹할 정도로 치밀한 정산의 세계를 우리는 하나씩 뜯어봐야 합니다. 이 수익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마디는 바로 앨범입니다. 이번 정규 5집의 선주 문량은 발표 일주일 만에 400만 장을 돌파하며 K-팝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앨범 한 장의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수준인데 단순히 음반 하나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포토카드와 포스터, 그리고 버전별로 수집욕을 자극하는 구성은 팬들로 하여금 중복 구매를 유도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돈은 앨범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34개 도시에서 82번이나 열리는 월드 투어의 티켓 매출이 이번 수익 구조의 핵심 엔진입니다. 6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이 대장정에서 티켓 한 장의 평균 가격을 30만 원으로 잡아도 1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중견기업 수십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이 돈이 과연 그대로 멤버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공연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대 설치비와 대관료, 그리고 수백 명의 스태프 인건비라는 거대한 비용의 늪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만 현혹되어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복잡하고 정교한 수익의 미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짜 노다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티켓 매출보다 훨씬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며 하이브의 곳간을 실질적으로 채우는 그 비밀스러운 수익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팬들은 공연장에 가기도 전에 이미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팬덤 경제의 실체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공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수만 명의 인파가 떼뼈 아래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 있는 풍경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건 가수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굿즈라고 불리는 기획 상품들입니다. 이번 컴백에서 팬 한 명당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굿즈 구매 비용이 자그만치 14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티셔츠 한 장과 응원봉, 그리고 포토북과 키링 같은 소소한 물건들인데 이 시장의 규모가 이번 활동에서만 4,8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지독하고도 영리한 단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5만 원을 주고 산 그 티셔츠의 원가는 얼마일까요?
제작 공정과 유통 단가를 꼼꼼히 따져보면 실제 물건값은 5,000원에서 7,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판매가의 10% 남짓한 돈으로 만든 물건이 방탄소년단이라는 로고 하나가 박히는 순간 10배에 가까운 마진을 남기는 황금알로 변신하는 것이죠. 공연 티켓은 대관료와 무대 설치비 같은 고정 비용이 워낙 커서 매출은 화려해도 실속은 적을 수 있지만 이 굿즈 사업은 파는 족족 남는 장사입니다. 옷 한 벌 팔아서 국밥 대여섯 그릇 마진을 남기는 셈이니 하이브 입장에서는 공연 수익보다 훨씬 달콤한 캐시카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광화문 공연을 전 세계에 송출한 넷플릭스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음악 공연을 실시간 생중계한 것이 사상 처음인데 그들이 하이브에 지불한 계약금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업계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제작 지원금 수준인 수백억 원대를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중계권료를 넘어 전 세계 1억 9천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묶어두기 위한 전략적 베팅인 셈이죠. 또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 공연을 즐기는 200만 명의 유료 시청자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못 가는 팬들이 5만 9천 원짜리 온라인 티켓을 구매하면 하이브는 공연장 대관료 한 푼 안 쓰고도 640억 원이라는 추가 매출을 올립니다. 똑같은 공연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팔아치우는 일종의 원소스 멀티유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원 스트리밍 수익까지 더해지면 숫자는 더 복잡해집니다.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에서 노래 한번 재생될 때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돈은 0.35원 수준으로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전 세계에서 수십억 회가 반복되면 그 단위는 수십억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특히 직접 작사나 작곡에 참여한 멤버들은 노래를 부른 대가인 실연자 수익 외에도 저작권료락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하나 더 갖게 됩니다. 10년 전에 만든 노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이어폰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구조죠. 잠자는 동안에도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 이 수익의 파이프라인이야말로 음악 지식재산권이 가진 진정한 공포이자 매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조 2천억 원이라는 이 거대한 수익의 저수지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 물줄기들을 확인했습니다. 티켓, 그리고 굿즈와 스트리밍까지 빈틈없이 짜인 이 설계도대로라면 하이브는 이번 활동으로 약 4,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피말리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4,2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수익의 파이가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이 돈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는 질문은 K-팝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예민한 지점입니다. 보통 신인 그룹이 데뷔하면 소속사와 가수의 수익 배분 비율은 대략 7대3 정도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수의 몫인 3은 멤버 전체가 나누는 금액이죠. 만약 멤버가 7명이라면 한 명에게 돌아가는 몫은 전체 순이익의 고작 4% 남짓에 불과합니다. 앨범을 수십만 장 팔아도 정작 가수의 손에 쥐어지는 돈이 없다는 눈물의 인터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지독한 초기 정산 구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하이브라는 거대 제국을 건설한 1등 공신이며 2번의 재계약을 거치며 업계 최고 수준의 협상력을 확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급의 아티스트라면 수익 배분 비율이 최소 5대5에서 많게는 아티스트에게 더 유리한 6대4까지 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이브가 2천억 원을 가져갈 때 멤버 7명이 나머지 2천억 원을 나누는 그림이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번 컴백 활동만으로 멤버 한 명당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정산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산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K-팝의 정산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이익을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아티스트의 몫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소속사 직원의 해외 출장비나 마케팅 비용, 그리고 다른 신인 그룹을 키우는 데 들어간 손실분까지 교묘하게 성공한 그룹의 비용으로 전가하는 관행이 업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처럼 투명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 해도 무대 장치비와 전용기 이용료, 그리고 수백 명의 수행인원 체류비 같은 천문학적인 운영 비용을 다 떼고 나면 처음 예상했던 숫자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관문을 뚫고 멤버의 개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순간 대한민국 세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소득 10억 원을 훌쩍 넘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셈이죠. 100억 원을 벌어도 손에 쥐는 건 50억 원 남짓이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멤버들 중 일부는 개인 법인을 설립해 법인세율을 적용받거나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쓰든 국가가 가져가는 몫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2조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에서 출발한 돈의 흐름은 원가와 소속사 배분, 그리고 세금이라는 세 번의 거대한 필터를 거치며 멤버 개인의 통장에는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의 숫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이지만 처음 들었던 조 단위의 환상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현금 정산은 멤버들이 누리는 부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진짜 세계적인 자산과 반열에 오른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종이 조각에 불과했던 권리가 수백억 원의 가치로 변한 주식과 잠자는 동안에도 전 세계에서 꼬박꼬박 입금되는 저작권의 힘입니다. 멤버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자산 플랫폼으로 진화한 그 놀라운 내막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들이 단순히 노래 부르는 가수인지 아니면 영리한 투자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수익의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현금 정산서에 찍히는 수십억 원의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본 셈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진정한 자산가 반열에 오른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하이브의 주식입니다. 상장 당시 멤버 7명 전원에게 부여된 주식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전략적 설계였습니다. 현재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멤버 한 명당 보유한 주식 가치는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13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컴백 소식에 주가가 요동칠 때마다 멤버들의 자산 가치는 앉은 자리에서 수십억 원씩 불어나는 구조죠. 이미 일부 멤버는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현실화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직접 곡을 쓰는 멤버들에게 매달 입금되는 저작권료는 그 어떤 연금보다 강력한 수익원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전 세계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들의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0.35원씩 쌓이는 이 돈은 군 복무 중에도 휴식기에도 멈추지 않고 통장을 채워왔습니다. 결국 이번 컴백으로 창출되는 2조 9천억 원의 가치는 하이브라는 거대 플랫폼과 7명의 아티스트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부의 창출 기계인 셈입니다. 이번 방탄소년단 컴백을 통해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가수의 귀환이 아니라 K-팝이라는 산업이 도달할 수 있는 경제적 정점입니다. 과거에는 음반 몇 장 파는 수준에 머물렀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제는 넷플릭스 생중계와 굿즈 마진율 90%라는 경이로운 효율을 자랑하는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로 진화했습니다. 향후 시장은 단순한 컨텐츠 제작을 넘어 아티스트와 팬덤이 직접 소통하는 플랫폼 경제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신인 시절의 불공정한 정산 구조와 성공한 한 명이 실패한 다수의 비용을 메워야 하는 K-팝 특유의 고위험 고수익 구조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산 시스템과 아티스트의 창의성을 보호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자본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니라 예술과 경제가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때 제2, 제3의 방탄소년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수익 구조를 뜯어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조 9천억 원이라는 매출액에 비해 멤버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정산금 비율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소속사의 공격적인 투자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